이제 육식동물 6부입니다. 이 연구는 우울증을 치료할 때 비타민 B9번, 비타민 B12번 투여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채식주의자가 걸리기 쉬운 우울증, 비타민 B12 보충해야, 비타민 B12 결핍은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5부 영상에서 비타민 B12는 오직 동물성 음식으로만 섭취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육류와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인데요. 육류를 피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 자해 행동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모시스테인 들어보셨습니까?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독성이 있는 독성 아미노산인데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치매 초기에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데요.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노인들은 뇌졸중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도 증가했습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호모시스테인이 14 이상으로 높았던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서 치매 발생의 상대 위험이 90%나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죠. 사실 호모시스테인은 비타민 B6번, 9번, 12번만 충분히 있으면 독성이 없는 물질로 잘 변환될 수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타민은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연구는 비건과 채식주의자, 그리고 고기를 먹는 보통 사람들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비교했는데요.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비건들이 수치가 가장 높았고, 계란이나 우유 등을 간간히 먹는 채식주의자들은 비건보다는 수치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보통 사람들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제일 낮죠. 고기를 통해 비타민 B12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와 뇌 위축 정도를 연구했는데요. 비타민 B군을 투약하지 않은 비투약군에서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증가할수록 연간 뇌 위축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뇌가 더 빨리 쪼그라든다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 B6번, 9번, 12번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뇌 위축이 크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뇌 건강에는 비타민 B군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B군은 주로 어떤 음식에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육류에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녹색 채소를 통해서도 비타민 B9번을 섭취할 수 있지만 흡수나 생체 이용률을 고려하면 육류에 비해서 전체 비타민 B군의 양은 작은 양입니다. 즉 평소에 계란, 생선, 고기 등 육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먹으면 정말 혈관에 나쁠까요? 심장혈관이 막혀서 빨리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실제 관련 연구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전 세계 5개 대륙 18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혈액 지질 검사 변화를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ApoB-A1 비율을 보겠습니다. 이 비율은 LDL보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훨씬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할수록 이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심근경색 연구에서도 이 비율이 커질수록 심근경색 위험도 역시 증가했는데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이 비율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즉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여기서 어떤 지표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더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ApoB-A1 비율은 LDL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LDL은 예측 인자로서 항상 꼴찌입니다. 즉 LDL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주요 심혈관 질환 발생인데요. 역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실제 심혈관 질환 발생도 증가했습니다. 조금 전에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ApoB-A1 비율이 증가했었죠.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포화지방 섭취에 따른 혈액 지질 검사 변화를 확인하겠습니다. 포화지방 섭취가 증가할수록 ApoB-A1 비율이 감소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이 비율이 증가하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포화지방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이 비율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 역시 감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확인했더니 포화지방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도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상식과는 많이 다르죠? 이 그래프는 심혈관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비교한 겁니다. 역시 LDL 콜레스테롤은 꼴찌입니다. 이번에는 이들 지표 중에서 가장 예측 능력이 강한 총 콜레스테롤 HDL 비율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비율은 수치가 증가할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총 콜레스테롤 HDL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포화지방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이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즉 포화지방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전체 사망률인데요. 총지방과 포화지방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전체 사망률은 감소했는데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전체 사망률은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인데요. 치명적 심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에 의한 사망률입니다. 역시 총지방과 포화지방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주요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감소했는데 역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단백질 섭취인데요. 단백질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전체 사망률은 감소했고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 역시 감소했습니다. 정리하면 총지방, 포화지방, 단백질 섭취가 증가할수록 전체 사망률과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혈액검사 데이터와 임상 결과가 일관성 있게 계속 일치되고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혼란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주류의학에서 이런 음식들을 피하라고 경고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음식들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들입니다. 이런 진짜 음식은 먹지 마라고 하면서 라면 같은 초가공식품인 가짜 음식을 육류보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현재 주류의학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류의학에서 하도 포화지방 해롭다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 지금 현재에는 동물성 포화지방의 섭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식물성 불포화지방의 섭취는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초가공된 식용유가 우리 인간 세상에 처음 도입된 것은 불과 약 1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런 음식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인데요. 만성질환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암, 천식 등을 말합니다. 1940년에는 불과 7.5%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급격히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60%까지 증가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간 동안에 동물성 포화지방 섭취는 계속 감소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주류의학에서 모든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건강에 아주 좋다고 강조하는 식물성 불포화지방 섭취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성질환이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은 맹비난을 받으면서 섭취가 감소되어 왔습니다. 이걸 의사들에게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흡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걸 보여주니까 이제는 운동을 적게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술을 더 마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술은 과거나 지금이나 양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하니까 이제는 식사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아직도 버터, 치즈, 붉은 고기 등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는 포화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중 제일 가공되지 않은 자연기름인 코코넛 오일도 포화지방 덩어리라고 위험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어서 사람들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채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하버드 의대의 2019년 연구를 보면 미국인들은 조금씩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식사 지표 점수라는 걸 측정했는데 고품질의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불포화 지방을 많이 먹고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한 식사라고 정한 겁니다. 한마디로 고기 먹지 마라는 거죠. 미국인들의 건강 식사 지표 점수는 지금까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더 건강하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네들 시키는 대로 더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비만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만성질환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포화지방은 심장질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 내과학에는 포화지방이 심장 관련 질환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18개국 60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 섭취를 늘려야 한다는 기존 심혈관 질환 식사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성질환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정말 육류입니까? 육류와 포화지방이 아니라 차라리 이걸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육식동물 7부 최종 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7부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